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55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월드컵이 이제 2달여 남았는데요. 네. 아이슬란드하고 굉장히 소중한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특히나 뭐 여자 월드컵에서 바로 프랑스와 노르웨이를 상대할 수 있는데 체격이 큰 선수들이 상대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1, 2차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기질 못했죠, 한 경기도. 네. 그래서 약간 또 경기장에 팬들도 사실 많이 와주셨는데 조금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을 분명히 남겼죠. 그런데 일단 뭐 평가전의 기본 목적은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또 파악을 하고 그거를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위해서 평가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뭐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선수를 더 보강해서 선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달성이라면 뭐 충분히 정말 값어치가 있고 또 우리 여자 선수들 원하는 것처럼 더 많은 좀 평가전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분명히 이 아이슬란드 평가전 이전에 사실 평가전이요. 4년 전에 러시아랑 2번 하고 호주랑 1번 외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전을 한 5번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이제 남자 국가대표 평가전에 비하면 정말로 적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예전에 그 호주, 러시아 하기 전에 2015년 그 이전에는 정말 평가전을 언제 했는지를 국내에서 언제 했는지를 따지려면은 2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21세기가 아니라 이제 그 정도로 여자 축구의 국내 평가전이 정말 드물었던 상황에서 아이슬란드라는 사실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상당히 좋은 팀을 상대로 평가전을 했다는 거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고 우리의 문제점 나아가야 될 방향성 그걸 본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또 너무 크면 네.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역시 제가 이제 중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국내 평가전은 아니었지만 뭐 알가르베컵이라든가 또 이제 밖에 나가서 평가전하고 이랬을 때를 보면 특히 강팀들과의 대결에서 좀 허무하게 실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허무하게. 주지 않아도 될 그렇죠. 시점을 많이 실책 때문에. 그래서 뭐 얼마 전 호주 친선 대회에서 이제 호주에게도 또 대량 실점을 했었고 네. 그 이전 몇 년 역사에서도 보면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뭐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실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상대해야 될 프랑스는 그 정도 급의 팀이고, 그리고 노르웨이도 지금 이제 발롱도르 수상자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현재 세계에서 여자 축구 선수들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그 아다 헤게베리라는 선수가 네네. 이제 노르웨이 선수인데, 근데 이제 요 선수는 지금 노르웨이 축구협회와 약간 분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도 약간의 이제 젠더 갈등이 지금 여자 축구에도 전 세계적으로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만큼의 이제 대우가 여자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없다는 그쵸.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다 헤게베리 선수가 사실은 협회와 분쟁이 있어서 지금 대표 선수를 안 뛰고 현재는 좀 쉬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선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정말로 월드컵에 안 나오더라도 노르웨이는 그래도 강팀이에요. 네. 근데 이 선수까지 만약에 끼게 되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노르웨이도 8강 이상 거의 4강권에 가까운 전력을 가진 팀이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헤게베리 선수가 나올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강팀을 상대로 근년에 이렇게 실점을 많이 하고 또 아이슬란드에게도 사실 실점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이거는 이대로 수비가 계속된다면 월드컵 가서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뭐 절감했던 그런 네. 평가전이 됐었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승리는 없었고 1무 1패로 마무리 지었던 평가전이었는데 수비가 확실히 아쉽긴 했거든요. 그쵸. 또 어떤 부분 좀 보셨어요? 한현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실 주지 않아도 될 실점을 이번에 또 하긴 했죠. 네. 이민아 선수에게 들어간 패스부터 거기서 미스가 돼서 그게 이제 아이슬란드에게 1차전에서는 첫 골 실점이 됐고.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여자 월드컵은 국내 팬들이 보는 기준은 지난 대회 캐나다 대회에서 어쨌든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강팀 프랑스에게 0대3으로 완패하긴 했지만 네. 사실 좋은 내용,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이런 부분은 알지만 성적을 기대하고 있어요. 한번 8강까지도 한번 가보자. 우리 대표팀은 우리 여자 월드컵을 지휘하는 윤도현 감독 입장에서도 물론 우리 대표팀이 지금 공격 쪽에 뭐 지소연, 여민지, 이금민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이민아 또 공격 가담 잘하는 장슬기 이 선수들의 기량은 최정상 강팀보다는 공격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라인일지라도 8강 정도 갈 수 있는 공격적인 기술적 센스나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네. 근데 문제는 냉정하게 공수 밸런스를 놓고 봤을 때 최후방 키퍼부터 수비 라인 이러한 수비진까지 토탈적으로 봤을 때 우리 팀의 전력이 8강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같이 맞붙어서 맞대응을 하는 정도의 과정이면 우리는 사실 8강에 들어갈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일단 조별리그 통과가 조별리그 통과가 목표여야죠. 목적이죠. 예. 16강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친 김에 만약에 16강을 가더라도 8강까지 가는 정도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1차적으로는 조별리그 진출, 토너먼트 진출이 목적이겠지만 두 차례 평가전이지만 보면서도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좀 승부를 하는 것이 어떠냐. 네. 크게 봤을 때 지금 한현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미국, 독일, 프랑스. 뭐 캐나다, 뭐 강팀들이 많습니다. 네. 호주, 뭐 네덜란드, 일본 이런 강팀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최고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선 전략적인 승부. 지금처럼 빌드업을 같이 4백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짧은 패스로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슬란드도 그렇고 붙을 노르웨이, 프랑스에는 또 웬디 르나르라는 거한 수비수가 있죠. 거한 네. 수비수가 있고 지난 대회 16강에서 붙었던 멤버들이에요. 그 멤버들 여전히 중심 선수들 네. 살아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선수들이 아직 한영님도 얘기했지만 평가전을 유럽 팀들 또 다른 대륙의 강팀들이랑 많이 안 치러봤기 때문에 우리 식대로 그냥 아시아에서 붙는 팀들하고 상대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같은 위험 지역에서의 미스로 인한 실점 또 전환이 됐을 때 아무래도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개막전 프랑스전 또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소연의 소속팀 첼시 선수들이 있지만 수비수 쪽이랑 뭐 주장 미일대 선수도 그렇고 네. 수비 라인에 지소연 선수가 물론 잘 알아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지만 역시 체격 조건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선수들의 단점은 수비 라인들 뒤가 좀 무거워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한 조금 효율적인 경기 운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두 번의 평가점에서 나타났고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나이지리아가 평가전을 캐나다랑 했더라고요. 4월 8일 날. 그래서 혹시 영상이 있나 보니까 영상이 있더라고요. 풀타임 네. 연기가.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이렇게 봤더니 나이지리아는 이 팀도 상당히 초반부터 강한 프레싱으로 캐나다를 좀 고전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있고 전방에서의 어떤 두 명의 공격진들도 탄력이 있고 개인 기술도 있고 마무리 나이지리아에는 오쇼알라라는 좋은 선수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지금 네. 바르셀로나 여자팀에 있는. 네네. 근데 이 팀은 후반 가니까 공수가 조금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확실히 수비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허점들이 좀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이지리아는 우리랑 조별리그 2차전 경기인데 해볼만 해요. 네. 이 경기는 무조건 1승 상대. 나머지 두 경기 중에서 한 경기만 비길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면 일단은 16강에는 1승 1무만 해놓으면 갈 수 있어요. 거의. 뭐 3위도 3위 갈 수 와일드카드. 있으니까 1승 1무면 간다고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이지리아를 꺾더라도 그 노르웨이와 비기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패할 경우에는 프랑스, 노르웨이가 워낙에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점을 하더라도 최소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다른 네. 또 3위들과 또 맞습니다.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이번 조별리그에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프랑스, 노르웨이가 좀 셉니다. 네네. 노르웨이는 뭐 팬들 아시다시피 초창기 대회 때 거의 4강 안에 들어갔던 강호고 최근 두 대회에서 약간 떨어졌지만 역시 여전히 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전환을 통한 운영. 네. 거기서 이제 지소연의 센스나 이런 걸 활용해서 상대 약점들, 뒷공간이죠. 그런 거를 좀 파헤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이 필요할 것 같고 지공 상황으로 우리가 만약에 진짜 티키타카 잘 돼서 탁탁 빌드업이 돼서 들어갈 경우에도 사실은 크로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팀들이 워낙 높이들이 있고 수비진들이 그래서 쉽지 않은 승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살리고 그동안 주지 않아도 될 실점들 패턴들을 좀 분석해서 최대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운영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